안녕하세요. 네, 전공중국어 이한팀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저 여러분 얼굴 처음 보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 영상에서. 네.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다들 영상 보고 알아보는 거 보면 화면하고 실물하고 똑같이 나오나 봐요. 네. 한면 선생님이 이제 10시부터 강의를 하셨는데, 원래 3시간 항상 매년 잡고 하는데, 의욕이 많아가지고 혼자 다 말해요. 그래서 지금 30분 남았네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전 그래요. 뭐 여러분이 12월 달에 와서, 물론 이제 재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내용을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읽기만 해도, 문제만 봐도, 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감이 잡혀요. 참고로 제가 기침을 좀 하는데, 감기는 아니고,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도 강의하다 왔거든요. 우리 2차 면접 강의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헛기침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기침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알맹이만 들어주세요. 시험을 이번에 보신 분, 다 뭐 손을 안 들겠죠, 보셨어도.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 게, 한면 선생님 풀이하신 거 말고 제가 이제 독해 파트에서 풀이한 것만 정리를 따로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해드리고 문제만 읽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만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전공 A의 9번이에요. 여러분 프린트하고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문제만 볼게요. 그러니까 A, B를 읽고 A 글에서 소문자 동그라미 A 의미와 비슷한 어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밑줄 쳐 있는 그 소문자 A 네 글자가 쯔리 포수이거든요. 요거였거든요. 근데 A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A에서. 그래서 어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소문자 B, 여기 비달락에 소문자 B가 있죠. 호이, 호이, 화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죠. 어쨌거나 B가 어떤 두 가지 언어의 짱롱, 융합으로 이루어진 혼합어인지를 설명해 보래요. 근데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 전공 지식을 요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이론 지식을 요하는 거는 설명해 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 독해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여러분이 지문을 근거로 풀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슷한 어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나 그 다음에 사조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양징빵이라고 하는 슈앙인하오에 있는 요 세 글자가 사회에서 뭘로 채용되는 거? 혼합어로 채용되는 조건이 뭔지도 설명해 보래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찾아봐라, 뭐 어휘를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봐라,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서 채택이 되었는지도 설명해 봐라. 이게 오로지 이 지문을 근거로 읽고 나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으로 이렇게 써내시면 돼요. 이해를 하고 써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먼저 나와서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 본 그 응시자들 반응이 초수생들인데 쉬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웠어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1차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가채점을 해본 결과 초수생인데 70점이 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8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점 넘는다는 건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재수하고도 70점 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직강으로 1년 동안 1월부터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인데 70점이 넘었다는 거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뭐라 그래야 되나, 쉬워도 쉽다 말 못하죠. 시험 보고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돌 맞을까봐 말을 못하는데 쉽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저걸 어떻게 풀지 하지만 이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임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문학 개론이나 어학 개론이나 문법 개론은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있는 거 공부하고 예문이 좀 다르죠. 내가 배운 전공 지식을 적용해서 활용해서 풀면 되는데, 독해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 여러분은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문과, 중국어과, 중국학과, 중국학과에서는 뭐 사회문화 이런 거 정치 배우잖아요. 정치 경제 빼고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임용 중국어의 그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험 범위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어 전범위예요. 전범위. 그게 이제 답답하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기간 안에 다들 합격을 하고 싶어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유형, 그 다음에 가장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80점에 70점 넘는 분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제가 이렇게 비슷한 유형만 문제를 이렇게 내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의고사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요. 뭘 해석해봐라, 뭐 써봐라, 찾아봐라, 비슷한 글자 세 글자로 찾아봐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해가 전범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론도 마찬가지로 전범위다 보니까. 독해 같은 경우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소설, 뭐 산문, 시, 문학 작품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배우고 문제 유형을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한 결과 최근에 가장 핫한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해석해봐라, 찾아봐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 결과 이제 올해 시험을 본 분들이 선생님 굉장히 찾기 연습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찾기 문제가 왜 잘 나오냐면 예전에는 지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만 주고 그냥 밑줄 긋고 써봐라 하잖아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서답형이에요. 서답형이라는 거는 서술형, 그 다음에 예전에 논술이 있었지만 이제 논술이 사라졌고 기입형이라고 해서 단답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답을 채워놓고 서술형으로 중국어로 100% 중국어 발음 100% 중국어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죠. 일단 중국어로 문제가 100% 발문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중국어로 답을 써내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다음 텍스트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참 뭐 내가 노신 거만 봤는데 뭐 노사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나 망한 건가?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요. 노신 거를 보든 노사 거를 보든 다 보기는 하지만 문제 유형을 연습을 많이 해요. 예전 같은 경우 한 달락 나오고 써봐라 했을 때 이제 서술형이니까 쓰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 역량이 중요한 게 예전에 작문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간단한 그 한국어 표현을 중국어로 바꿔라 했을 때 100명이면 100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랑 한명 선생님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다 봐요. 근데 채점도 다 하거든요. 근데 답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예상 못한 답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정답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거든요. 객관식이면 그냥 기계가 채점하면 되는데 서술형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채점하기가 사실 까다롭거든요. 근데 채점을 하다 보면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의 추세가 이제 이중 지문을 주면서 뭐 A 단락의 밑줄 친 부분을 B 단락의 비슷한 표현을 찾아봐라. 그러면 통제가 되는 거죠. 즉 오답의 확률을 줄이는 거야. 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자유작문 해가지고 생기는 오답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중 지문이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위주로 문제를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A 지문, 이런 식으로 A 지문, B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해석해봐라, 찾아라 이런 문제를 참 많이 합니다. 됐고 그 다음 문제는 전공 A의 10번 문제를 볼 텐데 다 해석은 안 하고요. 이 문제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중 지문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은 A의 의미와 비슷한 거 그리고 B 글에서 유래된 성어를 쓰래요.
우리 어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어인데 아마 지금은 여러분은 모르실 텐데 비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아마 이 문제는 풀지는 못해도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서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시와 관련된 사자성어인데 여기 보시면 똥시샤오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어떻게 쓰지 하는데 이게 다 성어 왜 우리 어휘 배우는 책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신 분은 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A 글에서 이 소문자 A와 의미가 상반되는 요 A가 뭐냐면은 똥시 펑신의 의미와 상반되는 내음절, 사음절의 단어를 쓰라고 해요. 아까 제가 세 글자 써라, 여기서는 사음절 단어 쓰라고 했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은 뭘 찾아 쓰라 그러면 어떤 분은 한 글자, 어떤 분은 10글자.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예전에 그냥 찾아 쓰라고 했는데 문제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음절을 쓰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쓰리신이었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독해를 하고 찾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비를 번역하라고 했어요. 뭘로 현대한어로 번역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가 뭐냐면은 이렇게 짧은 거 2글자네요. 메이즈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장자에서 따왔어요. 장자에서 일반적으로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 교육사상하고 많이 연관돼서 나오고 장자도 가끔 등장하는데 뭐 해석해봐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 많이 나오는 건 고대 한어에서 당송팔대가의 그 산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당송팔대가의 산문보다는 좀 다른 새로운 인물, 새로운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텍스트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자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름다울 미자에다 쥐잖아요. 메이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은 그냥 메이 하면은 그냥 아름답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한어에서는 아름답다라는 이 형용사가 동사로 표현이 돼서 아름답다고 여기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동용법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고대 한어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사실 더 어려운 해석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고, 그래서 또 굳이 찾아보자면 이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A의 원인을 서술해봐라. 이런 거. 이거는 사기에서 한번 내봤거든요. 현대한어로 한번 이 원인이 뭔지 서술해봐라. 내지는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를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서 어휘도 익히고 그 다음에 고대한어 내지는 현대문의 독해 능력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으면 실제 문제를 대할 때 그리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죠. 성어 100 시리즈에 요거는 요거였군요. 똥시샤오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다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암기를 해놓으면 답을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 전공 A의 1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현대문으로 와서 우리 아마 노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신 글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노신 언급된 것 치고는 진짜 쉽게 나온 거예요. 뭐가 쉬웠냐면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역시나 여기도 보면은 이중지문 나왔죠.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예전에 이중지문 잘 안 나왔거든요. 이중지문 나오고 그다음에 소문자 A에 들어갈 단어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노신의 그 유명한 소설인 아큐정전에서 주인공 아큐가 하는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도 내 스스로 자기 위안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 발전은 없어요. 즉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을 줬을 때, 모욕감을 줬을 때 괜찮아, 제가 벌레야, 나는 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정신적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게 정신 승리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해야 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악큐가 보여지는 그런 자기 위안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정신승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문제가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인명을 쓰라고 했어요. 일단은 C에 들어갈 인명, 여기에 들어갈 인명인데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이다라는 거죠. 노신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하나 비, 요 비가 요거였거든요. 요 8글자를 어떻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비를 해석할 수 있는 어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미출국구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써보세요 했다면 굉장히 아주 다양한 장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 8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어구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길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데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 공부 1년 동안 하신 분들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는 안 해놨나 봐요. 우리 현당대 문학사라고 배우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 정신승리법, 노신, 그 다음에 8글자 아이치, 무싱, 노치, 부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나오면서 해석도 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공 A의 12번을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래 대화문을 보고, 대화문이 나왔어요. 소문자 A와 B에 들어갈 한 글자를 써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대화문에서 B의 의미와 비슷한 쌍음절, 이음절 두 글자 단어를 찾아내라고 했고, 또 B의 의미와 비슷한 D의 의미와 비슷한 어구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 하더라도 한 문제당 보통 4점 배점이에요. 서술형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글자를 한 글자를 써라든가 이음절 단어를 쓰라든가 의미와 유사한 어구를 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4점 배점이 배분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단, 땡 이런 거. 그 다음에 A에 들어가니까 신땡, A죠. 이가 이제 왕땡, 요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내는 건데, 이건 어휘 문제죠. 단체 구매라던가 인터넷 구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것도 여기에도 신땡, 그 다음에 땡, 레오,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자오거든요.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 유행, 신자오. 그 다음 자오, 레오, 조류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게 들어갈 때 그건 어휘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어렵진 않은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어휘를 쌓고 독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 B도 보면 이걸 풀어서 보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다. 이거는 어때요? 중국어로 보통 중국 사람은 화수한, 뭔가 유익하다, 이렇게 뭔가 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남는 장사다, 이런 속된 말로 남는 장사다 할 때 화수한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걸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D의 의미가 뭔지를 이 대화문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너를 잔해서, 즉 너한테 달라붙어서 너를 안 놔줄 거야 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너를 계속 좀 방해 좀 할게, 너를 괴롭히더라도 너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거의 독해 문제는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 어구 찾아라,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이 단어는 뭐냐,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해석해봐라,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 고대한어를 해석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공비의 2번, 요것도 이중지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작가와 제목이 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작가와 제목은 뭐였냐면은 양실주의 시아치라는 산문이거든요. 근데 이 산문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보니까는 그래서 이 소문자 A,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라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읽다 보면 근데 그래서 여기에 그 답이 될 보기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얘네들 중에 하나, 롱조징도나 펑정이나 양거나 샤치나 우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A에 들어갈 게 뭐게 하고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준 거랑 차이가 없는데 굳이 문제를 이렇게 돼요. 문장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가 될 만한 단어를 당신이 직접 뽑아봐. 그리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행동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답은 장기를 주는 거였는데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도 우리 평가 영역 안에 있는데 중국 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장기를 두다라는 그런 의미, 시아치를 찾으면 됩니다. 이 혁이라고 하는 게 장기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이렇게 좀 어휘력이 좋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죠. 또 비가 여기 자리아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비의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보통 의미를 쓰라고 할 때는 다른 단락에서 찾아보세요. 이 단락에 비슷한 어구를 찾아보세요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말 없이 의미가 뭐게 하고 냈잖아요. 왜냐? 오답 확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상한 답을 쓸 만한 게 없어. 왜냐? 자리아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자는 알잖아요. 허자. 그쵸? 뒤에는 랴오를 보니까 이런 글자 많이 안 쓰지만 중국어를 많이 하신 분, 한자를 아시는 분이라면 위에 있는 게 집, 면자, 부수. 그렇잖아요? 그 집과 관련된 거. 장소예요. 장소. 그러면 자랴오라는 거, 허자의 地方. 우리 보통 차집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관을 허자의 地方 말고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미를 써봐요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치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의 7번 같은 경우도 샤면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문과 두보의 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두보 시만 제목이 제시가 되고 이 사람의 산문이라는 거는 제목도 제시가 안 됐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작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비글에서 소문자 A와 일치되는 식구를 찾으래. 진실된 우정이에요. 진실된 우정. 그러면 요거는 어휘 문제기도 하지만 진실된 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전고가 있는 고사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관련돼서 이제 고사를 아신다면 이게 두보실에서가 아니라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만 하면은 요 식구를 찾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A글에서 소문자 B와 상반된 성어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B와 반대되는 의미의 성어가 무엇인고 하니까 보니까는 친구를 어렸을 때는 그냥 사귄대. 잘 가까워진대, 친해진대. 근데 사람이 크면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하게 잘 지내지 않고 다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A 글에서 찾자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쭉 독해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보니까 와 아주 교묘하게 답이 저 끝에 있어서 끝까지 독해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꺼우신떠우지아오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신뿌구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의미를 뭐래요? 해석을 해보라고 했어요. 아까 메이즈 해석하라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해의 특징이 예전 같았으면 당송팔대가 산문 주고 밑줄 긋고 해석해보세요 라고 했다면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미처 여러분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한자를 주면서 해석해보라. 아까 메이즈의 메이가 동사임을 인지해야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렌신 뿌구 할 때 렌신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어렵잖아요. 뿌구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건데 그걸 중국어로 풀어내는 게 관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중국어 실력, 그러니까 중국어로 작문할 수 있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요걸 답을 잠깐 보면 人心不古用来感叹现在的人是据古人的忠厚淳朴人心与民风不像古时候那样淳朴了가 원래 人心不古라는 네 글자의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신디 不再像古人那么淳朴인데 굳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자면 사람이 크게 되면 마음이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그거는 정답이라고 인정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또 있나요? 이게 끝인가요?
그쵸? 다 봤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다 해석해봐라. 성어를 써봐라. 무슨 의미를 해봐라. 찾아봐라. 다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대비하려면 일단은 중요한 건 어떤 텍스트를 읽느냐보다는 사실 혼자서 선택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우리 수업할 때는 유효한 텍스트를 선정을 하죠.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독해 실력을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1년 동안 하고 또 하나, 이런 문제는요, 사실 텍스트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렇게도 나왔어요. 뭐 노사에 어떤 작품을 했다, 내신 노신에 어떤 작품을 했다. 실제 시험에 나와요. 그런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되게 반가워하죠. 왜냐하면 텍스트 봤던 텍스트니까 보고 좋아하는데 과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가 나왔을 때 내가 시험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거지. 왜냐하면 문제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문제까지 똑같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여러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죠. 이거 범위가 없어요.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그 많은 문학가 중에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점은 뭐냐면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어휘력, 독해력을 향상하고 또 하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려면 문제를 결국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를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문제도 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모든 학원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래 7, 8월부터 하자. 아니다. 3, 6월부터 하자라고 해서 이한팀은 3, 6월부터 해요. 모의고사를.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한쌤 이론 담당, 제가 독해 담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아예 한 세트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에 수업을 이론 독해를 들으면 AB형 문제, 전공 문제를 한 세트씩 계속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만 넣고 안 한 분과, 다시 말해서 개념 강의만 하고 응용 심화, 문제를 안 푼 분과는 나중에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이제 팀 강의를 하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한 4-5분이 하세요. 영어 한 과목 하는데도 다시 교수법도 따로 하시고 뭐도 하시고 문학도 따로 하시고 문법도 따로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네, 따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독해를 가르치고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은 뭐냐면은 문제 유형이 정말 많이 기출에서 활용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도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맨날 찾으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이 돼. 어색하지가 않았대요. 뭘 해석해봐라, 뭐 찾아 써봐라, 내지는 이걸 이걸 백화로 해석해봐라, 내지는 문구를 4글자를 찾아봐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니까 어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분과 그냥 나는 그냥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한 분은 효율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좁은 문을 이제 뚫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올해도 벌써 TO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교사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중국어 교사는 사실 더 힘든데 TO가 적어도 내 자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1월 달에 오시는 분은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다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해서 70점 넘어서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커트라인이 70점 넘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정말 쉬웠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0점 살짝 넘은 적은 있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50점대 초반이나 후반으로 많이 가거든요. 올해는 이제 모르겠어요.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시험 보고 나니까 80점 중에 70점 넘었으면 예전에는 전국 수석급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듣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